얘들아 안녕. 자, 오늘 16번째 챕터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일단 전치사는 여기 내가 적어놨지. 전, 치, 사. 이게 뭐냐면 한자야, 한자. 앞에 위치하는 품사야. 아, 어디 앞에 와? 여기 있지? 명사, 대명사, 동명사나 절이 있어. 이것들 앞에 오잖아, 전치사가. 그래? 그래서 이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또는 이 절에 문법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 속성을 보여주는 게 전치사야. 알겠지? 그래서 전치, 앞에 위치하는 품사, 즉 명사, 대명사, 동명사나 절 앞에 위치하는 품사야. 그래서 그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절의 문법적인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게 전치사야.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지. preposition. 앞에 위치한다. 같은 의미야. preposition. 전치사야. 앞에 위치한다. 즉 말 그대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 절 앞에 위치해서 이 명사, 대명사, 동명사, 절의 문법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게 전치사야. 그리고 이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 전치사 뒤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 명사, 대명사, 동명사, 절 이런 것들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이니까 이건 그렇게 기억해야 돼.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합해서 전치사 구라고 해. 그리고 이 전치사 구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야. 의미 덩어리. 즉 의미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 덩어리고 이 앞에서 끊어주면 돼. 우리가 읽기를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치사 앞에서 끊고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에 붙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안 돼. 알겠지? 전치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본체가 있어야 돼. 얘네가 본체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무조건 전치사 앞에서 한다. 이해하겠지? 음. 자, 그럼 전치사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앞에 쓰여서 하나의 구를 이루며 이게 바로 전치사 구겠지, 그치? 그래서 명사 또는 대명사의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 첫 번째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든다라고 돼 있지. 형용사구는 일단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뭐로 쓰이는 거야? 보어로 쓰이는 거지. 똑같아. 그러니까 수식해주면 한정용법인 거고 보어로 쓰이면 서술용법인 거겠지, 그지? 그래서 명사 뒤에서 바로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 보면 The book on the desk is Tom's. The book 책이야. 근데 어디에 있는 책이야? 책상 위에 있는 책이지.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 즉 명사를 수식해줘 뒤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전치사 구라고 하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이 되겠지 무슨 말이지? 형용사 기능이야. 그 중에서 수식해주는 한정용법인 거지. 다음 주격 보어로 쓰인 경우를 볼까? 자, the matter is of importance야. 그 문제는 중요성을 가진다지. 이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야. 정리해놨지?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돼. 즉 이렇게 of importance는 중요성을 가진이야. 이때 이 of가 이렇게 적어봐. 무엇을 가진 이 말이야. 소유를 나타내는 어부야. 소유. 무엇을 가진. 그래서 이 명사의 속성을 가진 이 말인 거야. 즉 중요성을 가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중요한. 됐지? 자, wisdom이 현명함이지. 현명함이야. 현명함을 가진. 현명한. wise. value가 가치야. value. 가치를 가진. valuable. 가치 있는. 이렇게 만들지. 즉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이 기능이 형용사니까 그지? 그 문제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지. 그 문제는 중요하다. important라고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주격 보어로 쓰인 거야. the matter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이해되지? 그래서 주격 보어로 쓰였어. 이 전치사 구가. 따라서 얘는 주격 보어로 쓰였으니까 서술적인 용법에 쓰인 전치사 구인 거야. 이해되지, 그지? 다음 목적 보어를 볼까? 자, I took it for granted that she was absent. 자, take it 일단 이 it은 I는 주어야. took는 동사겠지. 그리고 얘가 가목적어야. 그리고 얘가 목적 보어야. for granted가. 그리고 대절이
진목적어야. 그지? 이 가목적어가 쓰인 전형적인 O 형식 구문이지. I took it for granted that she was absent. 일단 번역부터 하면 요 for granted가 뭐냐면 당연한이라고 써봐. 당연한. 자, 요런 질문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전치사인데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나온다고 배웠는데 왜 여기 ed가 왔나요? 이게 경화된 표현이야. 영어로 말하면 그냥 관용적으로 이렇게 썼어. 굳어진 거야 그냥. 알겠지?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for granted 하면 당연한이라고 알면 된다. 자,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 거에 예외야. 근데 이건 경화돼서 그냥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를 어떻게 번역한다? 당연한이라고 번역하면 돼. 알겠지? 당연한 for granted. 그래서 나는 당연하게 여겼다. 무엇을? 그녀가 결석했다는 것을. absent 결석한이지. 그래서 이게 너무 자주 쓰이다 보니까 그냥 사전적으로 정의돼 있어. 어떻게 정의돼 있냐면 take it for granted that 이렇게 해. 적어봐. 적어.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돼. take it for granted that. 말할 때도 써. 그러니까 기억해둬. take it for granted that.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이해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서 for granted는 뭐야? 목적 보호지. 주어, 동사, 그다음에 가목적어, 목적 보호잖아. 목적 보호로 지금 전치사구가 쓰이고 있지. 따라서 서술용법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겠지? 보호로 쓰였으니까 목적격 보호로. 이해됐지? 자, 번역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나는 그녀가 결석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해되지? 자, 부사구로 쓰인 경우 보자. D번. 부사구는 뭐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한다고 되어 있지. 그냥 영어에서는 부사나 부사구의 의미는 그 의미로 접근하자. 일단 그는 음악을 공부했다. in France. 이거 뭐야? 장소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야. 알겠지? for 2 years 기간이네. 이런 기간이나 시간을 나타내지. 다 부사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들은 다 부사다라고 그냥 규정 지으면 돼. 그리고 모양이 다 전치사구지, 그치? in France for 2 years. 그치? 전치사구. 그래서 이 기능은 전치사 생긴 건 전치사구야. 근데 기능은 뭐야? 부사구야. 뭘 나타내는?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는 목적격이어야 한다.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써야지. 주어 자리에는 뭘 써야 돼? 주격을 써야지. 목적어 자리에는 뭘 써야 돼? 당연히 그럼 목적격을 써야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격을 우리가 암기하고 배웠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배운 거야. 그지? 그럼 look at, 자, 봐라지, 그치? look at이 보다야. at이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했지.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건 다 전치사의 목적어야. 여기 목적어 자리잖아.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니까 뭘 써야 돼? 목적격 써야지. she, her. 그래서 look at her. look at me라고. look at I라고 하지 않지. look at me. 나를 봐. look at me. look at him. 그를 봐. 됐어? 그들을 봐. look at them.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주격 쓰지 않는 거야. 전치사 뒤에는 전부 다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써야 한다. 당연한 거겠지, 그지? 다음 3번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일 때 당연히 그 동사는 동명사로 써야 된다라고 약속이야.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약속이야. 아까 봤던 take it for granted that 그것만 제외하고. 이해하겠지? 오케이? 무조건 동명사야. 전치사 뒤에는. 자,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for 전치사야. 동명사 나를 초대한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해됐지? 다음 전치사가 부사 또는 접속사구를 할 때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이야. 자, she played tennis after school. after school이네. 그럼 뭐야? 학교 후에. 학교가 끝난 후에겠지. 근데 명사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뭐야? 전치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전치사야. 근데 뒤 봐봐. After school is over. 주어 동사잖아. 그럼 얘는 접속사겠지.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뭐야? 접속사인 거야. 명사가 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뭐야? 전치사인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됐어?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이해돼? 학교가 끝난 후에 우리는 테니스를 쳤다. 일단 B번 We waited for him until he finished the presentation. until 뭐뭐 할 때까지야, 그지? 근데 뒤에 주어 동사에 줄여왔네. 그럼 당연히 접속사인 거지. until은. 이해되겠지?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끝낼 때까지 그를 기다렸다. 다음 She studied the material. 그녀는 자료를 공부했다. until midnight. midnight 자정이야. 그러니까 자정 명사지. 자정까지. 그럼 뭐야? 얘들은 전치사로 쓰인 until이겠지. 다음 또 하나 다양한 기능을 보면 I have met him before. 자, 홀로 쓰였어. 얘는 그냥 홀로 쓰였다. 전에라는 부사야. 써. 전에라고 써. 전에. 그냥 부사다. 부사. 전에. 나는 전에 그를 만난 적이 있어.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용법 중에 before를 쓰면 돼. 전에 만난 적이 있다. 현재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때는 부사로 쓰인 before야. 홀로 쓰였어. 다음 I heard the whisper before the dawn. 자, 나는 그 속삭임을 들었다. before the dawn. dawn이 새벽이야. 새벽. 알았어? 다운이 아니야. dawn. before the dawn 하면 새벽 전에. 명사잖아. 명사지? 그러니까 뭐야? 전치사. 됐어? 자, wake me up. 나를 좀 깨워줘. before you go. 너가 가기 전에. wake me up. 나를 깨워주세요. before you go. 너가 가기 전에. 됐어? 그럼 뭐 이건 뭐야?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겠지. 됐지? 그래서 이 여기 있는 after나 before, until 이런 것들은 접속사를 쓰이기도 하고 전치사를 쓰이기도 하고 또 before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됐지? 자, 전치사의 종류 단순 전치사라고 있고 이건 그냥 낱말로 된 거야. 그냥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전치사. in, at, on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됐어? 이건 이제 단순 전치사라고 하고 Mother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그건 전치사겠지. 오케이. In the morning 아침에. 다음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 이중 전치사. 낱말 두 개로 되어 있는 전치사를 말하는 거야. From under 뭐뭐 아래에서부터. From behind 뭐뭐 뒤에서부터. 알겠어? 자, 이건 The cat ran out from under the desk. 그 고양이는 ran out. 자, 뛰어나왔다. From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서부터. 얘네 from under야. From under. 의미만 기억하자. 해석하는 방법. 책상 아래로부터 뛰어나왔다. 됐지? 다음 세 번째 구전치사야. 구전치사는 일단 암기할 필요성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암기해둬야 돼. 얘들은. 알겠지? 일단 별표해. 얘들은 알아두는 게 좋아. 알아둬야 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in front of 뭐뭐 앞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in the middle of 하면 뭐뭐 한 가운데 또는 뭐뭐 하는 중에. 얘는 이제 in the middle of 같은 경우는 그 위치를 나타내서 뭐뭐 한 가운데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의미야. 뭐뭐 하는 중에 이런 뜻도 있다. in the middle of. 오케이? 그래서 in the middle of 뒤에 어떤 행위가 와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장소를 나타내 그러면 그 장소의 한 가운데 이 말이야. 이해하겠지? 오케이. 자, 우리는 거기에 갔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됐어? 다음. 이 전치사의 의미적 용법을 보자. 자, 시간을 나타낼 시간이나 장소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용법을 먼저 보도록 하자. 기본 이거 여기에 정된 전치사 용법은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았지? 이게 전치사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루지 않아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대할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볼 때 이런 전치사가 나왔을 때 처리를 잘 못하고 그 뭉개는 버릇이 있지. 대충 넘어가는 버릇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통해서 전치사와 결합된 그런 전치사의 의미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도록 해봐. 자, 일단 전치사 용법 일단 시간이 있어. at을 보면 at은 짧은 시간에 한 점을 나타내. 그리고 with는 여러분 알아? 뭐뭐 안에라고 하지 뭐뭐 이내에.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돼. 그 선 안에 돼야 돼. 시간상으로. 됐어? 자, he will come home at dawn. at dawn. 새벽에야. 새벽에.
시간상의 한 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는 집에 돌아올 거야. At dawn, 새벽에. 이해됐지? 자, he will come home within 3 days. 3일 아니야. 그러니까 3일도 아니고 3일 넘어서도 안 돼. 3일 안쪽인 거야. 됐지? 오케이? 어, 그래서 여기는 S는 뭐다? 시간상의 한 지점. 됐어? 그 다음에 with는 뭐뭐 안에 이내를 말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in이 있어. 이렇게 in을 쓰면 within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3일을 포함해서 그 3일이 지나서야 내 말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여유롭게 3일을 포함한 그 이후에 돌아올 거란 얘기고 within을 쓰면 3일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 즉 뭐 이틀이나 하루도 괜찮아. 3일 안에 돌아올 거란 얘기야. 이해하겠지? 따라서 within하고 in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자꾸 in을 뭐뭐 안에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얘는 뭐뭐가 지나서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 마감 기한 그러니까 최종 기한을 포함해서 그 이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올 거다는 얘기지. 이해돼? 여기는 3일 안쪽으로 올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다음. 이는 비교적 긴 시간을 나타내지. 뭐 월이나 계절, 연도나 그다음에 관용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서. 그치? 그래서 how many holidays are there in October? In October 월이잖아, 월. 그지? 그러니까 긴 시간 앞에는 in을 쓴다라고 알면 돼. 그러니까 10월 달에 얼마나 많은 휴일이 있니 이 말인 거야. 됐어? on은 특정한 날짜를 나타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we have no school on Sunday. 우리는 일요일에 수업이 없다. 특정한 날이야. 물론 여기 s가 붙으면 일요일마다겠지. 그지? 일요일마다 수업이 없다는 얘기일 거야.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수업이 없나 봐. on 쓴 거야, 그냥. 알겠지? 특정한 날이야. 그때는 on 쓰는 거지. 다음.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고 by는 뭐뭐 할 때까지 의미가 똑같은데 동사의 뉘앙스를 보고 결정해야 돼. 어떤 동작이 계속되는 때까지야. 또는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by를 써야 돼. 예문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잘 들어. I'll wait here.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5시까지. 그러면 여기서 기다릴 건데 5시까지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는 얘기겠지. 가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기다리는 동작을 5시까지. 그러면 뭐뭐까지의 의미인데 지금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지, 그치? 이해? 그때는 until 쓴다고. 5시까지 기다릴 거야. 다음, he'll come home by 5. 자, 그는 5시까지 집에 올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때 오는 동작을 계속한다는 얘기지. 5시까지 계속 와? 아니지. 5시까지는 집에 오는 동작을 완료하겠다는 얘기야. 완료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willcome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지. 그래서 뭐뭐까지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by를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5시까지 돌아오는 동작을 완료할 거야. 즉 5시까지 돌아올 거야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다음. Number E. Before, after야. Before, after. 당연히 before 전에, before dark. 어두워지기 전에. After a few hours에. 몇 시간 후에 이 말인 거야. 됐지? 자, from은 출발점이야. 뭐뭐로부터. since는 뭐뭐 이래로. 알지?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거 알 거야. 그지? 자, 그러면 he will live here from next month. 그는 여기서 살 거야. 다음 달부터. 됐어? He has lived here. 그는 여기서 살아왔다. 그지? last year 작년 이후로. 그럼 뭐야? since겠지? 오케이? from이겠지? 또 여기 또 이게 왜 비어 있나라고 했지, 그지? 자, from next month, since last year. 이해돼? 작년 이후로 여기서 살아왔다. 됐지? 자, 그다음에 G 보자. Number G, for, during, through. 이게 for는 뭐뭐 동안, during도 뭐뭐 동안, through는 뭐뭐 동안 쭉, 뭐뭐 내내란 뜻이야. 뭐뭐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일단 for 뒤에는 수사가 와. 수사. 그지? For 3 days. 3일 동안. 그러니까 불특정한 숫자 기간을 나타내. 자, for 3days라고 하면 3일 동안이지. 근데 그 3일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모르잖아. 그냥 불특정한 숫자 기간을 나타내면 for 쓴다는 얘기야. For 10 days, for 3 years 이렇게. during은 뭐뭐 동안, 뭐뭐 중의 뜻인데 이때는
특정한 기간인 거야. 예를 들면 during my vacation. 내 휴가 동안. 오케이? during holidays 하면 휴가 뭐 휴일 동안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되고 있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 during 쓰는 거야. 그러니까 during은 일단 특정한 기간이다. 불특정한 비숫자 기간인 경우가 많고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특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리고 through는 뭐뭐 동안 쭉인데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란 뜻이야. 이해하겠지? 그러면 he has studied English for 3 hours. 3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다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3시간 뒤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쭉 공부해 왔어. For 3 hours, 3시간 동안. 그다음 I went to my uncle's. 나는 내 삼촌의 집에 갔어. During the summer vacation. During, 자, summer vacation. 이거 뭐야? 특정한 기간이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방학을 맞이했던 기간이니까 특정한 기간이고 당연히 during 쓰는 거 during. 다음 it kept raining. 계속해서 비가 왔다. through the night. 밤새 내내야. 밤새 내내. 오케이? through the night.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밤이 시작해서 밤이 끝날 때까지 계속 비가 온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보도록 할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자, 요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여기 그림을 잠깐 보자. 어떤 표면이 있어. 그 표면 위에 접해 있으면 on이라고 해. on. 접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살짝 떨어져 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칠하면 되지. 이렇게 붙어 있어. 알겠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찌그러졌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얘도 그럼 붙어야 되겠지? 이렇게. 어떤 면에 접해 있어. 접해서 위에 있어. 접해서 위에 있어. 그럼 뭐라고 하냐면 on이라고 해. on. under the table. on the table. 오케이? on이 아니라 아예 가깝게 그냥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 있고 위에 붙어 있지? on. 됐어?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어. over야, over. 바로 아래에 있어. 그럼 under야, under. 비스듬히 위에 있어. 그러면 above라고 하고 비스듬히 아래에 있어. 그럼 below. 오케이? below라고 해. 자, 그러면 예문 보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될 거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도록 하자. 자, 일단 at은 비교적 좁은 장소를 써. 좁은 장소에 at을 써. 그리고 이는 비교적 넓은 장소에서 예를 들면 뭐 도시나 국가, 그치? 이런 것들에는 뭘 써? in을 써. 자, 근데 여기서 볼게 비교적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좁은지 상대적으로 넓은지야. 그래서 he works as a guide. 그는 가이드로서 일을 합니다. at 종로에서 in Seoul. 서울에 있는 종로에서. 그지? 비교적 좁은 장소지? 그리고 서울은 도시이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장소니까 in 쓴 거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종로에서, 그지? 서울의 종로에서 가이드로서 일한다. 이 말인 거지. 됐지? 상대성인 거다. 상대성. 됐어? 다음. B번 보면 on이 있고 여기 지금 그대로 나와 있네. 접촉해서 위에 있는 거고 이거 발음이 뭐냐면 이거 얘기 안 했네. 비니스.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쓰는 빈이 있지. 비니스야. 비니 써라 할 때 비니스야. 알겠어? 비니스. 여러분 비니도 영어인 거 알지? 몰랐으면 반성해. 자, 비니스. 오케이? 그러면 비니스는 접촉해서 아래에 있는 거야. 접촉해서 아래. 그 다음에 over는 바로 위에, under는 바로 아래에, above는 뭐뭐보다 위에, below는 뭐뭐보다 아래야. 자, 그럼 예문 보면서 이해해보자. 자, my watch is on the desk. 내 시계가 책상 위에 딱 놓여있네. 시계가 on the desk. 이해돼? 자, I put the pillow beneath my head. 자, 나는 필로가 베개야. 베개를 두었다. my head. 내 머리 아래에지. 그러면 내가 머리 아래에 베개를 두면 머리 밑에 붙어서 있는 거지 베개가. 그러니까 beneath. 내 머리가 이렇게 있어. 머리 밑에 베개를 쫙 뒀어. 그치? 그럼 뭐야? 뭐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 beneath my head. 내 머리 아래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beneath my head. beneath 모르면 안 돼. beneath. 이해하겠지? 다음. Our plane is flying over the mountain. 자, 우리 비행기가 산을 넘어가고 있어. 그럼 산이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뿅뿅뿅뿅 하면서 어떻게 갈까? 날아가겠지. 비행기가 날아가겠지, 그지? 이해돼? 비행기 쭉 날아가겠지. 그럼 뭐야? 5번 넘어가지. 그러면 산 위니까 산 바로 위를 넘어가는 거잖아. 5번은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해돼? 산 바로 위를 비행기가 쭉 넘어가지. 따라서 이 위를 넘어가. 바로 위를 넘어가. 그때는 5번 거야. 이렇게 5번. 산이 있어. 산 위를 넘어가지 비행기가. 운동과 결합해도 괜찮아. 됐지? 바로 위를 넘어가면 오버 더 마운틴이잖아. 그치? 산 위를 날고 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거야. 뿅 비행기가 이 위에 산이 있으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오버 쓰는 거야. 그리고 붙어있지 않잖아. 비행기가 산에 붙어있어? 추락해 추락 맞지? 그 다음 our dog the dog is under the table. 테이블 이렇게 있어. 개새끼가 여기서 누워있어. 오케이? 맞아? 그럼 뭐야 이거? 아래에 있는 거죠. under the table 바로 아래. 다음에 the top of the mountain was seen above the cloud. 요거 좀 알아두자. the top of the mountain이야. 산 꼭대기가 보여졌다지. 구름 위로. 그럼 생각해봐. 산 꼭대기가 구름 위로 보여줬대.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구름이 막 끼어 있어. 구름이 막 끼어 있고 산 위로, 그러니까 구름 위로 맞지? 구름 위로 산 꼭대기가 보여졌대. 그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산 꼭대기가 보이는데 이 산 꼭대기가 구름에 묻혀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잖아. 이해돼? 내가 여기 있어. 맞지? 그러면 저기 구름이 껴 있고 그 구름 위로 산이 이렇게 쭉 솟아 있어. 그러면 구름 위에 있는 건데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스듬히 구름 위에 있는 거지. 맞잖아. 내가 산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산을 봤을 때는 일단 구름 위에 있지만 이 구름에서 내 입장에서는 비스듬히 위에 있는 거지. 이해돼? 구름이 껴있고 그 구름 끼는 위로 산이 보이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위가 아니야. 그지? 구름 바로 위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여기 구름이 껴있고 이 구름 위에 산이 똑 보이는 거잖아. 그지? 내가 여기 서서 봤을 때. 이해돼? 그러니까 업어본 거야. 됐지? 구름 위로. 그지? 그 다음에 we saw the whole city below us. 우리는 도시 전체를 봤다지. 우리 아래에서. 그럼 아까 마찬가지야. 도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높은 위치에 있겠지. 높은 위치 내가 산이 있어. 내가 산 위에 올라가 있어. 그지? 그럼 도시가 이렇게 있어. 도시가. 도시야. 도시.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위에서 내가 내려다 봤을 때는 바로 아래가 아니지. 이해돼? 연직해서 아래지, 그치? 됐어? 우리 아래야. 우리 아래에 도시가 보인대. 그럼 당연히 비스듬히 아래지. 이해돼? 이 아래야? 내 바로 아래는 뭐야? 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스듬히 아래에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below us야. 아마 산 꼭대기나 또는 중간 정도에 올라가서 아래쪽을 내려다본 거야. 이해돼? 바로 아래는 아니까 below인 거지. 이해돼? 그리고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진다라고 해보자.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below the horizon이야. 이때도 태양이 떴어. 이게 이쪽 지겠지. 내가 여기 서서 볼 거야. 그지? 그럼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비스듬히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태양이 이때도 below 쓰는 거야. below the horizon. 이해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산 꼭대기가 구름 위로 보였어. 그럼 비행기를 막 타고 간다고 해보자. 비행기를 막 타고 가는데 저 창밖을 내다봤더니 저쪽에 구름이 껴 있고 그 구름 위에 산이 퍽 솟아 있어. 이해돼? 그러면 당연히 비스듬히 위에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때는 구름 위에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위가 아니라 비스듬히 위에 있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쓴다? abov로 쓴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C번 up을 보면 운동을 수반해서 위쪽으로야. 그러니까 the monkey ran up a tree. 나무 위로야. 나무 위로 뛰어갔다. 그 다음에 down은 아래로야. 아래로. They went down the hill. 그들은 갔다 언덕 아래로. 그지? 따라서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이 말이겠지. 그지? 이해되지? 다음 이는 뭐냐면 뭐뭐 안에 공간상이 아니야. 공간상. 그지? 사면이 막혀 있어. 사면이 막혀 있을 때 공간 안에 있는 걸 in이라고 한다. into는 운동을 수반해서 뭐뭐 안으로. outof는 운동을 수반해서 뭐뭐 밖으로야. My parents are in the room. 내 부모님 방 안에 있지? 자, they came into the room. 방 안으로 왔어. 방으로 돌아왔다. They went out of the room. 그들은 갔다 방 밖으로. 즉 방을 나갔다 이 말이겠지. 이해돼? 자, came into the room. went out of the room. in the room 이렇게. 상태야 상태. 안에 있는 상태. in 뭐뭐 안으로라는 동작이지. 뭐뭐 안으로 방 안으로 왔다 들어왔다. out of는 뭐뭐 밖으로야. 오케이? 즉 방 밖으로. 이해되겠지?
방 밖으로 갔다. 방에서 나갔다 이 말인 거야. 일단 between과 among 있어. between among 즉 뭐뭐 사이에고 뭐뭐 사이에 똑같아. 이렇게 구분했어 옛날에는. 그 둘 사이는 당연히 between에서 between. 그 세 명 이상의 사이는 among에서 among. 그래서 the town lies 그 도시는 놓여 있다. 서울과 대전 사이에. 됐지? Many birds are singing among the trees. 많은 새들이 노래하고 있대. 나무 사이에서. 야, 그럼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도 노래하고 있을까? 아니지. 나무가 막 여러 개 있어. 나무가 막 여러 개 있다고. 나무가 막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이에서 막 새들이 막 노래하고 있겠지. 이해돼? 새들이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만 노래하진 않겠지. 따라서 이때는 among 쓰는 거야. 여러 개의 나무 사이에서. 이해됐지? 근데 요즘에는 현대용어에서나 또는 구어체에서는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있어. 그건 참고해 두면 돼 그냥. 다음. before, behind, after라도 있지. 자, 우리 지금 뭘 배우고 있어? 장소 배우고 있잖아. 장소, 그지? 장소라는 전치사. behind는 당연히 뭐뭐 앞에야. in front of와 똑같겠지. He's standing in front of the house. He's standing before the house. behind는 뭐뭐 뒤에. at the back of, at the back of. 자, there is a hill behind our school. 우리 학교 뒤에 언덕이 있다. hill 언덕이야, 그치? behind our school, at the back of our school. after는 뭐뭐를 뒤쫓아서야. 뭐뭐의 뒤를 쫓아. 그러면 they ran after the thief. 그들은 뛰었다. 도둑을 쫓아서. 도둑 뒤에서. 맞지? 그러니까 도둑을 뒤쫓았다 이 말인 거야. 다음은 by는 뭐뭐 옆에,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across는 무엇을 가로질러서 또는 뭐뭐 건너서, through는 뭐뭐를 통과해서야. 알겠지? 아까 시간을 나타내면 처음부터 끝까지였지. 뭐뭐 내내였지 through가. 근데 이게 장소를 나타내면 뭐뭐를 통과해서니까 입구부터 끝까지 나온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through the tunnel. 그지? 그러면 뭐야? 터널을 통과해서인 거야. 이해하겠지? 자, 이건 봐. My desk is by the window. 내 책상은 창문 옆에 있어. 뭐뭐 옆에. They're walking. 그들은 걷고 있다.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길의 방향성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야. along. across는 가로질러서 건너서야. Be careful when you walk across. when you walk, 너가 걸을 때 조심해라. across the street. 길을 가로질러서, 길을 건너서 걸을 때. 이해되겠지? 길이 이렇게 있어. 이걸 이렇게 걷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 along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we drove through a forest. 우리는 숲을 통과해서 운전했다. 숲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중앙 지점까지 쫙 통과해서 운전해서 지나간 거야. drive through. 오케이? drive through.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자, around가 있고 round가 있지. round는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여.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말자. 그래서 일단 동작을 나타낼 때는 around 쓰고 정지된 상태를 할 때는 round 쓴다고 원래 규정은 돼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다 파괴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큰 의미는 두지 말자. about이란 단어 여기 가끔 모의고사에 등장해. 여기저기야. 뭐뭐 여기저기에. 됐어? 뭐뭐 주위에란 뜻이다. 그지? 막연한 주변이야. 자, 예를 들면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자, 그 지구는 태양을 주변을 돌아서 간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 주변을 돈다겠지.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이 말인 거야. They sat around the table. 그들은 테이블 주변에 앉았다. 즉 둘레 쭉 둘러서 앉았던 얘기야. 이해되지? 오케이? 태양 둘레를 간다. 태양 둘레를 돈다는 얘기고. 그지? He walked about the street이야. 자, 거리 여기저기야. 그는 길거리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목표의식 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 말이야. walk about. 오케이? walk about the market 하면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walk about the street 하면 길거리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게 여기저기라는 뜻도 있다. 뭐뭐에 관해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다음 to 보자. to 어디로 우리가 go to school 어디로 어떤 방향이나 종착점을 나타내. 도착할 지점이 어딘가. go to school, go to church 이렇게 하지. go to work 즉 방향성과 도착할 지점을 나타내. 알겠지? 이게 바로 to야. 그 다음에 for는 뭐뭘 향해서 방향성을 나타내.
towards는 뭐뭐 쪽으로 뭐뭘 향해서 이 뜻이야. 뭐뭘 향해서 뭐뭐 쪽으로. 근데 from 뭐뭐로부터 출발점을 나타내겠지, 그지? 자, father went to church with my uncle. 아빠는 삼촌과 함께 교회에 갔다. 어디로? 그지? 즉 방향과 도착 지점이야. 그게 교회겠지? 자, they will start for 광주 tomorrow. start for 뭐뭘 향해서야. 방향성이야. 광주를 향해서 출발할 거야. I saw them running. 나는 그들이 뛰어가는 걸 봤다. toward the school. 학교를 향해서. 학교 쪽으로. 자, it takes 5 hours by train from Seoul to Busan. from A to B야. A에서 B까지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걸린다지. 기차로. 자, 다음 원료 방법의 전치사 볼까? of하고 from 있지? 여러분 이거 형태가 바뀌는지 또는 형태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 성질이 바뀌는 건지에 따라서 구분하지. 그지? 그래서 이걸 뭐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라고 해. of는 그래서 형태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야. 만들어지는데. 근데 from은 만들어지는데 성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야. 성분, 즉 화학적인 성질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the desk is made of wood야. 그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 목재를 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르잖아. 자르고 그다음에 붙이고 해서 만든 게 나무 책상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성질이 바뀌진 않아. 형태만 바뀌어. 그러니까 of 쓰는 거야. 목재로 만들어진다. 자, paper is made from wood. 자, 종이는 자, 목재로부터 만들어진다. 자, 종이를 나무로 만든다는 사실은 알 거야. 근데 나무를 정말 얇게 잘라서 종이처럼 만드니? 아니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잖아. 나무를 막 이렇게 빻을 거야. 한마디로 죽처럼 막 끓인단 말이야. 됐어? 거기에 화학 성분을 입혀서 어떻게 만들어? 그 종이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무를 있는 그대로 해서 얇게 자른 게 아니야. 여러 가지 화학적인 공정 과정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변해? 성질이 변하겠지. 성분이 변하겠지. 화학적 변화가 있겠지. 그래서 from을 쓰는 거야.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런 거 쉬운 게 wine is made from grapes. 포도야, 포도 가지고 와인을 만들지. 와인이야, 와인. 와인은 근데 알코올이 있단 말이야, 알코올 성분이 있지. 그럼 포도 자체에 알코올 성분이 있어? 포도에 없지. 없잖아. 그지? 근데 알코올이 없는 포도를 가지고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와인을 만들지.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알코올을 하니? 알코올을 섞어? 포도에다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 숙성을 시키잖아. 통에 넣어서. 그치? 숙성을 시키면 뭐가 돼? 이게 발효가 될 거야. 발효가 되면서 뭐가 나와? 알코올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던 데서 알코올이 생겨났잖아. 그지? 즉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지.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성분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도 from을 쓰는 거야. 이해돼? Wine is made from grapes. 이해됐지, 그지? 다음 in, by, with가 있다. in은 재료를 나타낼 때 in을 써. 그리고 by는 행위잖아. 또는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 써. 그리고 with는 뭐뭐를 가지고라는 도구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자, 이음 보면서 이렇게 봐. Don't write a letter. 편지를 쓰지 마라. In red ink. 빨간색 잉크로. in 재료를 나타내. 즉 주로 잉크. 됐어? 또 paint야. in red paint. 이렇게 뭔가를 쓸 때 수단인데 그게 재료의 의미일 때 재료잖아. 잉크지, 그렇지? 그럼 파스텔도 마찬가지. 파스텔. 그지? 파스텔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는 재료면 in 쓰는 거야. in ink, in paint, in pastel.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do you come to school by bus? 알 거야. by bus, by train, by taxi 이렇게. 그다음에 don't cut bread with your knife. 칼을 가지고야. 뭐뭘 가지고. 이 도구야. 도구가 뒤에 바로 나와 이렇게. 그러면 네 칼을 가지고 빵을 자르지 마라 이 말일 거야. 이해됐겠지, 그지? 오케이, 다음 보자. for는 뭐냐면 무엇의 가격에, 즉 얼마치의 가격을 말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I bought a book for 5,000 won. 나는 5,000원의 가격에 5,000원어치의 책을 샀다. 즉
그 책이 5천 원이라는 얘기지. 즉 이때 for는 가격의 대가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무엇의 가격에라고 번역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5천 원의 가격에 for 5천 원을 주고 이 말이야. 다음 buy는 단위를 나타내. buy the 단위라고 외우자. 오케이? 이렇게 외워. buy the 단위, buy the 단위, buy the 플러스 단위라고 외워. 알겠지? 무슨 단위로 알겠어? 이렇게 번역하는 거 buy다. 단위를 나타내는 buy야. 그럼 sugar is sold. 설탕은 팔린다. by the pound. 파운드 단위로. 이 무게야 무게. 무게의 단위다. 설탕은 무게를 달아서 그 파운드 단위의 무게를 달아서 팔린다는 얘기야. 파운드당 얼마씩. 이해되지? 파운드 단위로. 파운드 단위로. buy야. 그리고 for. 가격에 나오면 for야. 얼마의 가격에. 얼마의 가격으로. 됐지? 다음 for가 또 찬성해서 반대해서의 뜻이 있어. for against 요거 알아두자. 중요해 얘는. 일단 are you against the plan? for는 찬성하는 이지. against는 반대하는 거. are you for the plan? 너 그 계획에 찬성하니? are you against the plan? 너 그에게 반대하니? 이 말인 거야.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he's against the idea. he's for the idea. 이렇게 해도 돼. 반대일 때는. 자, 그는 그 아이디어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원래 against가 뭐뭐에 반대하는, 뭐뭐에 맞서는, 뭐뭐에 저항하는 이지. for가 원래 뭐뭐를 위해서지. 뭐뭐를 위한. 맞지? 그러니까 그쪽 편에 있는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찬성하는 이고 against가 반대하느냐. 다음 on이네. on은 뭐냐면 뭐뭐에 관해서인데 about과 다른 게 뭐냐면 그냥 about은 관련성이야. 뭐뭐에 관해서 언급한다라고 말할 때. 그치? 근데 이때는 어떤 주제를 나타낼 때 on을 쓰는 거야. 봐봐. He has many books. 그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수학을 주제로 한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책들의 주제가 다 수학인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except는 뭐뭐를 제외하고고, 그다음에 but도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걸 좀 알아두자. but 뭐뭐를 제외하고. 됐지? 그러니까 everyone except but him liked the idea. everyone but him.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이 말이야. 됐지? 다음 넘어가 보자. 마지막 페이지야. 자,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여기 보면 of, from, through, at, with, for 이런 게 있지. 자, 병이나 굶주림이나 노령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of 쓰는 거야. 예를 들면 he died of cancer. 이건 알아두자. 병명이야. 어떤 질병으로 죽다. die of hunger, die of old age. 됐어? 이해돼? 자, 그럼 추가해 볼까요? 여기다가 die of cancer, die of hunger, die of famine도 굶주림이야. famine 알아? famine, famine, famine. 좀 잘 모르겠. 정확하게 써줄까? 자, 예를 들어서 굶주림으로 죽다. hunger, hunger. 얘는 famine이야. famine, famine, famine. 오케이? 그 다음에 old age, 노령으로 죽다. old age. 이렇게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die of cancer, die of hunger, die of old age, die of fame.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죽다, 오랜 나이로 죽다, 뭐 병으로 죽다. 그러니까 병이나 굶주림이나 노령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원인일 때는 뭘 쓴다? of 쓴다는 얘기. of. 됐지? 오케이? die of 병명, 기근, 노령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from은 언제 쓰냐면 피로나 상처나 과로 이런 거지. 됐지? 이럴 때 from 써. 예를 들면 he was taken ill from overwork. 자, 병들었대. 과로로. of를 쓰지 않고 from 쓰는 거야. 이해돼? 피로 상처 과로야. 피로 상처 과로. 즉 직장과 관련된 거야. 얘들은 피로 상처 과로는. 알겠지? 그래서 직장에서 뭔가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from 쓰는 거야. 그 원인에. 이해하겠지? He was taken ill from overwork. 됐지? 오케이? 피로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상처 hurt, from hurt. 아니면 뭐 피로 fatigue 이런 것도 써주면 될 것 같아. 뭐뭐로 원인인데 피로나 상처 과로다. 그럼 from 쓰면 되는 거야. 다음 through
through는 부주의, 태만, 과오, 결점 이런 거야. 어떤 중개적 사건의 원인인 거지. 이해돼? 부주의, 태만, 과오 이런 것들이야. 자, he lost his place. 그는 직위를 잃었다. 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지. 자리를. through 뭐뭐 때문에겠지, 그렇지? 의무 태만이야. neglect가 소홀 태만이야. duty가 의무지. 자기가 해야 될 온당한 일을 duty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직무 태만이야. 오케이? 직무 태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직무 태만, 직무 태만. 영어로 말하면 이거야. neglect of duty. 직무 태만 때문에 뭐야? 한마디로 자기 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지? 부주의, 태만, 과울 때 through 쓰는 거야. 다음, at은 감정의 원인이야. He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는 그 소식에 놀랐다. 다음, with. 이때 뭐 추위나 두려움, 무서움, 흥분 이런 것들이 원인이면 with 쓰는 거야. 자, the girl was shivering. shiver가 뭐냐면 욕이 아니야 이거. shiver. 떨다. 그 여자아이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에. 이해돼? 또 이때는 어떤 행동이 나온 원인 뭐뭐 때문일 때 추위나 두려움, 무서움이나 흥분 이러면 with를 쓰면 돼. with. 됐지? with excitement 흥분 때문에. 됐어? 이렇게. 다음. I didn't go for many reasons. 뭐뭐 때문이야. 이유를 나타낸다. 행위의 이유. for 쓴다. I didn't go for many reasons. 많은 이유 때문에 가지 않았다. 됐지? 다음 아까 봤던 거에 중복이지만 일단 한번 확인하자.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진다. be made from 이거는 성질이 변하는 거였지, 그지? be made into 보자. into는 뭐냐면 결과야. 여러분이 뭐뭐 속으로잖아. 근데 얘가 일단 추상화된 전치사의 의미로 쓰이면 into 뒤에는 결과가 와. 됐어? 그래서 A be made into B 하면 A가 원료가 되고 A가 B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A가 B로 만들어진다. 즉 A가 B로 된다는 얘기야. 만들어서. 이해하겠지? A be made into B 결과니까 원료가 되겠고 산물이 될 거야. A가 원료, B가 산물. 그래서 A를 원료로 B가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야. 아까 in 봤어. in 표현 방법 말할 때, 그치? 그다음에 재료 착용을 나타낼 때가 있어. 자 보자. The house was made of stone. 돌집이야. 돌로 만들어진 집이겠지. 돌을 깎아서 만들었을 거니까 성질이 변하진 않아. 따라서 be made of. Wine is made from grapes. 아까 얘기했어, 그지? 성질이 변해. 그다음 glass is made into야. into 결과잖아. 자 유리가 뭐가 되니? 만들어져서 뭐가 돼? bottle 병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into인 거야. into 결과니까 be made into 원료 산물. 다음 you must write letters in ink. 너는 그 편지를 써야 한다. in ink 잉크로 재료를 나타낸다. 여기 재료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 여러분 언어를 말할 때 in Spanish 스페인어로, in English 영어로, in Japanese 일본어로 이렇게 언어 앞에 표현 방법 in 쓰는 거야. 그 다음에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는 하면 in blue pants야. 이렇게 착용을 나타내는 in이 있어. 착용을 나타내는 in 다 쓰여. 재료를 나타내는 거 표현 방법. 오케이? 그러니까 speak in English. 맞지? She is in blue pants. She is in blue pants. 그녀는 파란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됐지? 다음 수단 방법 맥에 관한 전치사 보자. with는 뭐뭐를 가지고야. 맞지? 아까 얘기했어. 빵을 자르지 마라. 칼을 가지고. 됐지? by는 수동태에서 행위자지. 능동태에서 운송수단이 있었지. by bus. 똑같은 거야. 자, the letter was written by the man. 그 남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with a fountain pen. 뭘 가지고? 만년필이야. fountain pen. 만년필을 가지고 그 남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해되지? 당연히 도구 수단이니까 with인가 with 뭐뭐를 가지고. 맞지? 여기 있지? 이해돼? 그리고 행위자 by. 여기 있지? 오케이. 다음 through books we learn much about our other countries. 북을 통해서, 즉 책을 통해서겠지. 아까 이게 through가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어떤 배경에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through가 시간을 나타내면 그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였지, 그지? 맞죠? through the night 하면 밤새야, 그지? 됐어? through the meeting 하면 그 미팅 내내란 뜻이고,
그게 시간일 때야. 근데 장소일 때는 뭐라고 했어? 뭐뭘 통과해서지. through the forest, 숲을 통과해서. 됐어? 자, 뭐 through the tunnel 하면 터널을 통과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수단을 나타낼 때가 있단 말이야. 됐어? 어떻게? 여기처럼 through books, 책을 통해서야. 뭐 경험을 통해서 through experience에서 이렇게. 오케이? 뭐뭘 통해서지. 즉 책을 통해서 we learn much. 우리는 많은 걸 배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확정적인 한 가지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돼. 알겠지? 다양한 의미를 익힐 수 있어야 돼. 다음에 아까 교환의 대가, 뭐뭐의 값으로 얼마로라고 얘기했지, 그치? I bought this apple. 나는 이 사과를 샀다. For 71. 70원에 샀대. 이해돼? 70원 주고 샀다는 얘기겠지. 내 말이 되지, 그치? 오케이. 다음, 주의해야 할 전치사가 있다. 자, 요거 두 개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to, once, 감정명사 이렇게 외우면 돼. 전치사 to로 고정돼 있어. 딴 거 못 써. 알겠지? to, once, 감정명사 이렇게 외우자. 그래서 요 사람이 뭐뭐 하게도라고 번역하면 돼. 알겠어? 이 원은 바로 이제 사람인 거고 이게 어퍼스트로피 S니까 소유격인 거야. 알겠지? to, once, 감정명사 원이 뭐뭐 하게도 이렇게 하면 돼. 그럼 to my surprise야. 그럼 내가 놀라게도야. my니까 내가 놀라게도라고 번역하면 돼. He won the first prize. 그가 1등상을 탔다. 다음 밑에 보면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배웠던 건데 묘사적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했어. 묘사적 분사구문.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with 플러스 명사가 뒤에 와. 그리고 뒤에 이제 분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거나 전사구가 이렇게 오게 돼 있어. 이건 다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번역은 A가 뭐뭐한 채로라고 번역하면 돼.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다 가보자. 분사구문이 만들어진 거야. 잘 봐. Don't speak. 말하지 마라. As your mouth is full. 이게 as가 뭐뭐인 채로 맞아. 뭐뭐인 채로. 됐지? 동시동작이야. 뭐뭐인 채로. 그럼 너의 입이 가득 찬 채로 말하지 마라. 입이 가득 찼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입에 먹을 걸 잔뜩 넣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분사구문 만들어 보자. 얘 접속사지. 접속사 생략해. 주어가 your mouth. 너의 입이지. 앞에 주어가 뭐야? 너잖아. 너 보고 말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너. 그럼 너하고 너의 입하고는 달라. 그럼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가 다르면 접속사 뒤에 주어는 생략하지 않는 거야. 그대로 둬. 됐어? is가 뭐가 돼? being이 되지. 근데 being은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남아? full. Your mouth full 해도 돼. Your mouth full 해도 돼. Don't speak your mouth full. Your mouth full 이렇게 해도 괜찮아. Your mouth full. 네 입이 가득 찬 채로. 괜찮아. 이렇게 되거든. 빅 날아가고. 근데 어떻게 됐어? 앞에 접속사가 생략된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with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 봐봐. with. 원래는 이 없어도 되지. 그지? 너의 입이 가득 찬 채로. 그지? 자, 말하지 마라. 너의 입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지. 그럼 가득 차 있는 상태로겠지. 근데 이 접사 예지가 생략된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그 자리에 with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묘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입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즉 동시 동작과 묘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사구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with를 집어넣어. 접속사가 생략된 자리에. 그리고 독립분사구문이니까 얘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근데 being이 날라갔어. 그럼 뭐만 남아? 형용사가 남잖아. 이해돼? 즉 그래서 with your mouth full 하면 너의 입이 가득 찬 채로지. 뭐가 남았니? 형용사가 남았지. 맞지? with 목적어 형용사인 거야. 이해돼?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원래는 그럼 뭐였어? 얘는 원래 이게 지금 목적어라고 됐잖아. with 목적어지. 원래는 주어였던 거야. 분사구문이 되기 전에는 주어였던 거지. 근데 이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이 자리에 with를 집어넣었으니까 with 뒤에 와버렸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치사 with의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with 목적어라고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오케이? 그리고 분사구문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형용사가 있었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니까 being이 생략되고 형용사만 남는 거야. 선생님 분사구문인데 왜 ing나 ed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날라간 거야. is가.
이 동사 이즈가 분사 being이 되면서 생략된 거지. 그래서 형용사만 남은 거라고.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항상 분사가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being이 생략됐기 때문에 형용사만 남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봐. He sat alone.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as 뭐인 채로. 그의 손이 were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 속에 있는 채로. 즉 그의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겠지. 이해돼? 자, 분사구문 만들자. 접속사 생각해. he하고 그의 손하고는 달라. 그럼 그대로 둬야 돼. ing 붙였다. 뭐에? being이지? being은 뭐 됐어? 생략됐어. 그럼 뭐 남았어? in his pocket 남았네. 그러면 his hands in his pocket. his hands in his pockets. 이렇게만 써도 돼. 알겠어? his hands in his pockets. 이렇게 해도 돼.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앞에다 뭘 집어넣었어? with를 똥 집어넣은 거야. 됐니? 그래서 with 목적어 전치사고지. 전치사고지. 이해돼? 아, 그러면 전치사고 도는구나. 분사구문에 남는 게 전치사고란 얘기지. 그러면 with his hands in his pocket. 그의 손이 주머니에 있는 채로. 즉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지. 내 말 이해돼? 그래. 전치사고가 남을 수도 있다고. 즉 이렇게 문장에 동사가 비동사이면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거나 비동사 뒤에 전치사고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분사구문에 대해서 빙이 날아가면 형용사만 남거나 전치사고만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돼서 무슨 말이지? 자, 그다음. He walked along. 그는 내내 걸었다. 그의 팔이 fold 접힌 채로. 이런 fold가 접다지. 그러면 이제 팔이 접힌 채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팔짱을 낀 채로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어? 자, his arms are folded야. 그의 팔이 접혀 있다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팔짱을 껴n 채로라고 번역하면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분사구문을 만들어 보자. 저기서 생각해. he하고 그의 팔하고는 다르니까 그대로 둬야 되겠지. 아가 being이 되겠네. 생략할 수 있지. 그 뭐 남아? folded 남네. 그럼 his arms folded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 his arms folded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 근데 접속사 예제가 생략된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with를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그의 팔이 접힌 채로라고 번역하면 되고 팔짱을 낀 채로라고 번역하면 되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오케이? 따라서 with 목적어 분사. 이때는 뭐니? 뿅 분사잖아, 그지? folded 과거분사. 자, 분사구문에서 과거분사만 남았다. 그럼 과거분사를 만드는 분사구문은 없다고 얘기했지. 동사에 ing를 붙였는데 뭐가? being이 날아가서 과거분사만 남은 거야. 이해하겠지? 다음. He ran along. 그는 내내 뛰었다. 그의 개가 그를 따라오는 채로지.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분사구문 만들자. 적도 생각할 거야. 그 다음에 그의 개하고 그는 달라. 다르니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해돼? 그대로 둬. His dog. 자, 에지 날라갔어. His dog 남았지. 자, 그 다음에 was ing 붙이면 being이지. being 생각할 수 있어. 뭐 남았어? Following him. 얘만 남았지. 그지? 그러면 he ran along. His dog following him. 이렇게도 괜찮아. 맞는 말이라고. His dog following him. 근데 에지가 생각된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 with를 집어넣었지. With his dog following him. 목적어 분사지. 그럼 이렇게 분사가 왔네. 맞아?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졌을 때 이 분사구문을 묘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즉 독립분사구문이지. 잘 봐. 주어가 다 달라. 주어가 다 다르지? 주어가 다 다르면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를 생략하지 않지. 따라서 독립분사구문이야. 독립분사구문을 만들어 놓고 그 독립분사구문에 생략되지 않은 주어 앞에 with를 다 집어넣어서 묘사적이고 진행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사구문이 바로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이야. 됐지? 그래서 번역하는 방법은 목적어가 뭐뭐한 채로라고 번역하면 돼. 너의 입이 가득 찬 채로, 그의 손이 주머니에 있는 채로, 즉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그 다음에 그의 팔이 접힌 채로, 즉 팔짱을 낀 채로, 그 다음에 그의 개가 그를 따라오는 채로,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 됐어? 이게 바로 이제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이고 지금 전치사 파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위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지 당연히 그지? 그리고 뒤에 분사, 형용사, 전치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중요한 거니까 익혀두고 잘 정리하도록 하자. 자, 전치사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근데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일단 명확한 어떤 전치사구의 처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 또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1차적인 의미에서 2차적인 의미, 즉 추상적인 의미로 전환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이제 독해를 통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독해 공부 전에 선생님이 또 강의를 통해서 알려줄 거야. 그 의미들은 익혀가도록 하고 일단 오늘 배운 전치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학습해서 알아두도록 하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 17에서 보도록 하자. 바이.